안녕하세요. 조교 한대찬입니다. 오늘은 선형분류 과제 해설과 캐글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CURL을 통해 G클래스 CSV를 다운을 받고 그리고 CSV를 numPy를 통해서 읽어오는 것까지가 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코드인데요. 이렇게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공지해 드린 대로 CSV의 마지막 라벨이 마지막 컬런이 트레인하는 라벨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거를 분류해주는 작업을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분류해서 X 데이터와 Y 데이터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각각을 텐서 형태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제가 직접 CSV를 분석해 본 건데 이 트레인하는 데이터는 총 101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총 16개의 피처를 가지고 데이터가 아니, 16개의 피처를 가지고 학습이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ytrain max 라벨의 최대값을 통해서 이게 몇 개, 라벨의 총 종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6이니까 아마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서 총 7가지의 라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얻은 값들을 이렇게 정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구한 것대로 총 16가지 피처로 7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나오면 되니까 W의 차원을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이렇게 W와 B까지 정의를 해주면은 사실 다음은 실습 예제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학습을 위한 옵티마이저가 W와 B를 학습하게끔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와 총 에포크 수를 저희가 초기화해 준 다음에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총 이 학습을 할 때 코스트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방식을 아마 알려드렸을 텐데요. 사실 두 가지 방식이지만 아마 시사하는 바는 동일할 겁니다. WX 플러스 B를 구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하고 그 다음에 로그를 씌운 다음에 그것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과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직접 사용하셔서 코스트를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 위의 방식으로 이 WX 플러스 B를 구하고 로그를 씌운 다음에 그것의 값을 코스트를 구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시면은 이렇게 제가 100F마다 로스 값을 찍어 봤는데요. 로스 값이 0으로 수렴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할 때 로스 값이 코스트 값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학습이 진행은 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코스트가 떨어진다 해서 무조건 이 학습이 잘 되고 있고 이게 학습이 잘 돼서 쓸만한 건지를 확인할 수 없을 텐데요. 그것을 확인하려면은 직접적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이거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데이터 평가를 통해서 진행될 텐데 이 평가 방식은 실습 문제하고 똑같고요. 그 학습을 통해 얻은 W와 B를 통해 프레딕을 하고 이 프레딕 값과 실제 라벨을 비교해서 accuracy를 얻으면은 이렇게 과제 2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과제 2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캐그를 활용해 과제 2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들으셔야 앞으로 진행될 과제와 시험들을 문제없이 수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진행하면은 먼저 캐글 사이트를 들어갈 건데요. 캐글이 무엇이냐면 어떤 단체나 개인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를 주고
그것에 대한 성능을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를 캐글이라고 하는데, 이거 일단은 뭐 다른 먼저 현재 되고 있는 경쟁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예측 챌린지들이 많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를 들어가시면은 이 챌린지가 일어난 이유와 그리고 누가 주최했고 그와 관련된 뭐 평가 방식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일단은 먼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라는 곳을 들어가서 이 대회를 주최하는 곳이 어떤 데이터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가 아마 이 데이터 섹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데이터를 아마 원래는 못 보실 텐데 제가 이 대회에 참가한다고 해놔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고, 이 URL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노트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참가자나 주최 측에서 코드를 공유하여 베이스적인 측면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 디스커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똑같이 주최 측이나 참가자가 각자 이 챌린지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겪었을 문제나 자기가 할 때 좋았던 팁 같은 거를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공감 표시를 하는 건데, 이렇게 공감을 많이 받아서 이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걸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리더보드에는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성능을 각자 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 마이 서브미션이라는 거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제시하는 테스트 형식대로 제가 CSV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이거를 제출을 통하면 아마 이 리더보드에 제가 몇 등에 속하고 저의 스코어가 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챌린지 기간에 마지막 쯤에 등수에 들게 된다면 대회에 따라서 상금을 얻거나 회사 인턴의 기회 등등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리더보드의 등수에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셨다시피 디스커션에서 많은 공감을 얻어서 이렇게 이곳에서 등수를 들거나 이 노트북에서도 많은 공감을 얻어서 등수에 들게 되신다면은 대회에 따라서 이것도 그거에 맞는 수상의 영예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코로나 챌린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게 어떻게 활용되냐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캡에 보여드리면은 아마 저희 시험이나 과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여기서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CSV를 제출하시면은 스코어가 아마 떠서 여러분의 성능이 나오게 될 테고, 그 성능을 통해서 여러분의 등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커션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가 캐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고, 그러면은 제가 파놓은 이 캐글 챌린지를 어떻게 활용하여 과제 2를 진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챌린지에 참여하기 앞서서 일단은 캐글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 URL로 들어오셔서 아마 처음에 들어오시면 여기가 아마 조인 컴피티션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참가하신다고 하셔야지 이 뒤에 이걸 직접 보실 수도 있고 뭐 참여를 하실
데이터를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눠서 저희가 이 챌린지가 제공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 과제 2에 사용한 그 동물 데이터셋을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눠서 제공하는 건데 사용하셨을 때 101개의 총 데이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101개 중에 80개를 트레이너 쓰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테스트로 사용을 하는 식으로 나눠서 네, 나눈 다음에 제공합니다. 트레이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총 17개의 컬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컬런을 그 라벨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는 당연하게도 그 마지막 콜론이 없이 그냥 학습할 때 사용하는 그 콜론들만 있게 제공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트레인으로 학습을 하셔서 그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고 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테스트 디스크립터에 해당한 것을 활용해 그 라벨이 무엇인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값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제출을 하시냐 하면은 이 테스트 서밋 폼에 맞게끔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폼은 보면은 이 아이디와 카테고리로 헤더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디는 그 각 영상을 뜻하는고요. 이 영상은 테스트 디스크립터의 순서와 똑같이 네, 이 인덱스 순서와 똑같습니다. 뭐 0부터 시작하냐, 1부터 시작하냐 차이뿐이죠. 네, 그러면 이 순서에 맞춰서 이거에 라벨이 무엇인지가만 이렇게 매칭시켜서 이 폼을 가지고 CSV를 만드신 다음에 서밋 프리딕션 이런 걸 통해서 이 CSV를 직접 넣으시고 제출하시면은 여기에 스코어가 뜨고 이 리더보드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대충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여기 올라와 있는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다운받고 다운받은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캐글에 제출하는 것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셋의 다운을 받는 방식은 일단은 그냥 이렇게 윈도우로 다운을 받으시고 직접 올리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얘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리눅스 그 cmd 명령어입니다. 얘를 클릭하시면은 복사가 되고 여기다가 콜앱에서 진행할 텐데 방금 복사한 거를 여기다 붙여넣기 한 건데 이렇게 붙여 넣으시고 맨 앞에다 느낌표를 붙이시면은 얘를 실행하면은 이 이름을 가진 챌린지가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만 해서는 다운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캐글이 진행되는 그 형식이 이 챌린지 이걸로 다운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이 챌린지에 참가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 하면은 여러분의 그 내용을 여러분의 증명서 같은 걸 다운받아서 이 서버에 직접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기서 여러분의 프로필을 클릭하고 마이 어카운트를 클릭하시면은 하시고 쭉 내리다 보면 여기 create new API 토큰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은 kaggle.json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그 약간 신분 증명서
같은 게 될 겁니다. 그럼 얘를 다운 받으신 거를 이렇게 콜앱에 여기다 넣으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넣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증명이 되는 거냐는 아니고요. 그 코드를 통해서 직접 서버에 등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이슨이 현재 폴더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글에 관련된 그 패키지를 업데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네,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고 아마 이 캐글의 버전이 안 맞으면은 진행이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주시고 이 4개의 코드를 통해서 그 kaggle.json을 그 직접 서버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환경에 넣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각각 한 줄 한 줄 얘기해 드리면 이 kagle이라는 폴더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폴더에다가 kaggle. 여러분이 넣어주신 kaggle.json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사 붙여넣기 한 제이슨의 그 권한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캐글의 버전을 뜻하는 거고 이걸 통해 이렇게 제이슨을 옮겨주고 권한을 준 것으로 그 여러분의 신분 증명은 완료되고 여러분이 챌린지에 참여하신다는 걸 그 서버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처럼 이 한 줄을 실행시키면은 아마 이런 이름을 가진 zip 파일을 얻게 될 텐데요. 저는 한 번에 이 unzip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 명령어를 통해서 zip 파일을 풀어주게 됩니다. 풀어줄 겁니다. 이렇게 이 두 줄을 통해서 다운을 받고 zip 파일을 풀게 되면은 그 아까 그 캐글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descriptor.csv 그리고 train.csv 그리고 submission form 네, 이렇게 세 개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다운 받았으니까 학습하고 테스트해서 제출하는 것까지 남았죠. 다운 받으신 train.csv를 가지고 그 파라미터를 학습하게 될 텐데 저는 이거를 판다스를 활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를 통해서 이 train.csv를 읽을 텐데 이 헤더는 논으로 해주셔야지 저희가 제공하신 거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헤더를 논으로 하는 거는 그 데이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제 해설해 드린 것처럼 얘는 0부터 15까지를 디스크립터로 두고 16을 라벨로 둔 다음에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쭉쭉쭉쭉 진행하시고 로스 떨어지는 거 보시고 train.csv 그 자체로 현재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냥 보는 거고요. 보시면 몇 % 정도 나온다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는 이 테스트 언더바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학습한 파라미터를 활용해 그 테스트의 라벨은 무엇인지를 구한 다음에 CSV를 만들고 제출을 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test.csv를 여기서와 똑같이 읽어오시고 그거에 디스크립터만을 저장합니다. 이 테스트 언더바 디스크립터에는 라벨이 없기 때문에 그 라벨에 관한 걸 하시면 아마 오류가 뜰 겁니다. 하여튼 디스크립터에 대한 것만 받아서 똑같이 진행하신 다음에 평가하실 때와 똑같이 그 프레딕트를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텐서 형태의 총 20개 이 테스트가 20개니까 이렇게 프레딕트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그 라벨 예측까지 다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라벨 예측한 프레딕을 가지고 CSV를 만드시고 그걸 제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CSV를 어떻게 만드냐는 그 CSV의 형태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predict을 텐서인 predict을 numpy로 바꿔주시고 리쉐입을 하신 다음에 그 id도 0부터 20까지 numpy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걔를 리쉐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원래 predict이 이렇게 생겼던 게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던 걸 이렇게 predict하고 리쉐입을 하면은 하나의 또 차원이 바뀐 predict로 변하게 되는데 얘가 총 20,1로 바뀌고 이 id도 이렇게 똑같은 쉐입을 가진 대신에 0, 1, 2, 3, 4, 5, 6, 7, 8이 들었겠죠? 그렇게 된 id를 만드신 다음에 numpy의 hs택이라는 걸 통해서 두 개를 합치고 그 리절트를 id랑 카테고리랑 헤더를 가지는 데이터 프레임에 넣으신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을 result.csv라는 걸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실 때 인덱스는 false로 하시고 헤더를 true로 하지 않으시면은 인덱스 false를 안 하시면은 그 인덱스 값까지 같이 저장이 돼서 그 폼에 맞지 않는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 헤더는 true로 안 하시면 id와 카테고리라는 이름이 저장이 안 돼서 또 제출하실 때 오류가 뜨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그 result.csv가 만들어지는데 뭐 제출하는 거를 알려드리기에 앞서 이 result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딱 여기가 그 id 값이고 여기가 그 predict한 값입니다. 그러면 이게 result가 두 개가 predict과 그 id가 합쳐져서 result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위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는 result.csv를 만들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사실 그냥 챌린지에서 submit.prediction 들어간 다음에 직접 CSV를 넣어서 제출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 하고 코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코드로 제출하는 방식인데 캐글에 그 컴피티션에 제출을 할 건데 그 제출하는 챌린지의 이름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제출하는 파일의 이름은 result.csv 그 다음에 그 제출할 때 어떠한 그 코멘트 그런 메모를 남겨두겠냐 하면은 assign underbar test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CSV 이름이 바뀔 테니 이거랑 여러분에 맞게끔 이거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거에 학번과 이름을 넣어주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캐글에 데이터를 다운받고 그거를 직접 제출하시는 것까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거를 제대로 듣고 숙지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앞으로에 있을 과제랑 시험에서 제대로 그 진행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직접 한 번씩 해보시고 진행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